여러분은 선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리 긍정적인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러 잔혹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굵직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 대한민국 역대 선거 잔혹사 탑 3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같은 해 7월 20일 국회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 이승만이 김구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며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후에도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좌파 빨갱이로 모는 반공주의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북한에 프락치라는 혐의로 체포합니다. 심지어 6.25 전쟁이 한창인 1951년 11월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반대하자 다음해 5월에 그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해산시키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것도 모자라서 1954년 이승만의 지지세력인 자유당은 그를 제3대 대선에도 출마시키기 위해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당시 국회 제적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 즉 136명이 찬성해야 했죠. 개헌안 투표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불참 1명으로 찬성표가 딱 한 표 모자라 부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자유당 간부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국회 제적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 이것을 반올림하면 135명이기 때문에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135표만 확보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치죠. 결국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은 폐지되고 그렇게 이승만은 제3대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4.4.5입 사건이죠. 이렇게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에 대한 권력욕이 선을 넘는 행위를 계속 보이자 1956년 5월에 일어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통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도전합니다. 비록 3대 대선에서도 결국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정식 발당도 하지 못한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504만여 표를 얻은 이승만에 비해 216만 표를 얻어 이전 1, 2대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표차에 비해 눈에 띄게 선전합니다. 심지어 동년에 실시된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민주당의 후보 장면이 이승만 정권의 여당인 자유당 후보 이기붕을 이기고 부통령으로 당선되죠. 국민들이 점차 이승만 정권의 장기 독재와 권력 남용의 행태에 반발하며 야당의 지지를 보내고 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결국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제4대 대선과 5대 부통령 선거가 있던 1960년 3월 15일 대규모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죠. 선거 당일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정치 깡패를 동원해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난입하여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거가 진행되던 와중 민주당 소속 개표 참관인을 개표소에서 내쫓고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이승만과 이기붕 지지표를 모아와 투표함에 대거 투입하며 선거를 완전히 조작하죠. 선거 조작을 너무 열심히 한 탓인지 결과는 기상천외했습니다.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율이 95에서 99%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발절인 자유당은 득표율을 하향 조정해 이승만 85%, 이기붕 73%로 축소해 발표하죠. 그러나 선거 당일 마산에서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합니다. 저녁 7시경 시작된 이 시위는 1000명에서 시작하여 9시경에는 그 수가 1만 명으로 불어났죠. 이에 경찰은 시위 진압을 위해 발포하고 8명 사망, 870여 명이 부상당하게 됩니다. 이날 실종된 마산산업고등학교 학생 김주열이 4월 11일 마산만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드러나며 이후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죠. 이 시위가 바로 4.19 혁명입니다. 결국 4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자유당 정권은 붕괴하게 됩니다. 1960년 제4대 대선 이후 장기 집권을 노리던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었지만 이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와 신군부 세력을 이끌고 등장한 전두환까지 대한민국에서의 비민주적 행위와 권위주의적 통치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결국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품은 국민들이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일으키지만 전두환 정권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며 역사상 최악의 국민 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게다가 1987년 5월 22일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합니다.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강민창은 기자들과의 취재 인터뷰에서 박종철을 고문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고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라고 답하며 박종철이 쇼크사였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박종철의 사인은 질식사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국민들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은폐를 규탄하기 위한 전국적인 시위를 6월 10일에 열기로 계획합니다. 시위 전날 전국의 대학생들은 사전 집회를 여는데 이날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은 집회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급히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죠. 두 학생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건으로 인해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 라는 구호를 내세운 전국민적 시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전 국민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못 이겨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확정하는 결실을 맺은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제13대 대선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이 후보로 출마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의 친화적인 노태우 보다 야당 소속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3김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죠. 상황은 노태우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3김이 서로의 뜻 차이로 인해 야권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가 갈리게 됩니다. 결국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36.7%의 득표율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죠. 1987년에 실시된 제13대 대선은 이전에 비민주적이었던 선거에서 벗어나 최초로 민주적 절차를 이행한 선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했던 완전한 민주화의 실현은 신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과 같은 당원이었던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또다시 연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2020년 4월 15일 우리나라에서는 제21대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 비교적 조용했던 선거운동, 복잡해진 선거 제도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중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전 세계적 대재난 상황 속에서 현 정부는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무너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인 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 있는 이유는 민주화 체제가 자리 잡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특정 정권이 가질 수 있는 역대 최대의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80석은 헌법 개정, 대통령 기록물 봉인 해제를 제외한 어떠한 사안이라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권력이 공고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87년 절차적 민주화가 실행된 이후 역대 총선 중 세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던 이번 제21대 총선. 정부가 어려운 현재 상황을 타개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